테슬라는 디지털 자산의 수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가장 최근의 주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의문은 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지? 이것일 겁니다. 12일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공모를 통해서 비트코인 15억 달러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가 제품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다라고 밝혔죠.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는 현금과 현금 등감을 보유의 다양화를 위해서입니다. 테슬라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비트코인 현금과 현금 등감을 보유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운영 유동성을 제공하고 위험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통 재무부 어음이나 상업용지와 같은 초과현금 혹은 현금 등가물을 장부에 보관을 합니다. 테슬라는 적절한 운용 유동성 유지에 필요 없는 현금 수익률을 더욱 다양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 정책을 업데이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 만약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가 우리의 구매 가격에 비해 감소한다면 우리의 재정 상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올 들어 지금까지 62%나 치솟은 비트코인의 강세 모멘텀이 계속 쌓인다면 쉽게 비트코인의 자릿수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묘기를 부림으로써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12일 비트코인을 구입해 차량 대금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한 시장 분석가는 이 움직임을 공공의 묘기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셋째는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불과 화폐에 대한 틀을 깨려고 했던 일종의 우상 파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항적인 이미지는 머스크 자신의 이미지와도 일치하죠. 테슬라는 지금까지 화석연료 추진 자동차가 지배하던 이 자동차 세계에서 오로지 전기자동차 외길을 걷고 있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고객 직접 판매 모델도 유행을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이 어느 한 몸에도 지배받지 않는 분산형 자산이라는 테슬라의 이미지와 우상 파괴자인 머스크의 이미지와도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비트코인은 달러에 대한 헤지의 수단입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외환 보유액으로서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단순한 헤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무수한 알트코인들은 현재의 변동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교환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에게 지불 시스템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대금 지불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움직임은 세상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우주 탐사에 얽매인 혁신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의 초기 벤처 중 하나는 결제에 관련한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페이팔을 아시죠? 페이팔은 현재 비트코인 혁명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페이팔은 롤아웃을 실시한 이후에 모든 미국 고객에게 암호화폐 플랫폼을 개방을 합니다. 게다가 스탠리 드루켄밀러, 폴 튜더 존스 등 월가의 유명 투자자 중 몇 명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설립자인 유명한 투자자인 빌 밀러는 이달 초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고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강세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나 머스크가 암호화폐 풀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진정한 의미의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래퍼 제이지와 트위터 CEO 잭 도시가 비트코인 개발 펀드를 설립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의 걸음은 더욱더 빨라졌습니다. 또한 이번 주 트위터 임원은 인터뷰에서 회사가 직원 급여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의 다른 새로운 용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마스터카드도 자사 네트워크에 직접 암호화폐 선택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계산대로 들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객이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마스터카드의 암호화 파트너들이 디지털 통화를 전통화폐로 전환해서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최고령 은행인 BNY 멜론은 지난 목요일에
1784년 알렉산더 해밀턴이 뉴욕은행을 설립한 이래 디지털 자산을 설립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고객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성장과 관련한 니즈를 불특정 기일에 해결하도록 돕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이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퇴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팬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을 많이 임명한 바가 있죠. 하지만 최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성공에 이어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미래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디지털 화폐에 더 호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상화폐 세계는 희망이 넘치고 있는 중이에요. 투자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현재로선 규제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암호화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일부에서는 가치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겠죠. 바이든의 승리가 업계에 큰 힘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 아직 초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투자자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다가올 규제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고 비트코인과 수백 개의 다른 가상화폐의 매력을 잃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경제를 말하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